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했던 행위나 뭐 먹을 것 때문에 나의 아기가 기형아가 될까봐 그거를 제일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산모가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안 하셔야 돼요. 저는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맘카페. 근거 없는 정보가 너무 많고 요즘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불안도가 높아진 이유는 저는 산모들이 너무 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를 너무 주의하려고 하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선에서만 지키면 되는 건데 인생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그 임신 기간을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임신 초기에 증상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당연히 무월경. 생리가 없는 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내가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임신일 수 있으니까 테스터기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약하게 생리통이 좀 지속된다처럼 생리통 같은 양상의 복통이 있거나 혹은 유방통, 유방이 좀 빵빵한 느낌으로 불편하다 하시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입덧 증상인데 보통 이런 울렁거림, 어지러움 같은 입덧 증상은 임신 초기부터 생기는 경우는 잘 없고 한 임신 6주차가 넘어가면 그쯤부터 이런 입덧 증상이 보통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흔히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임신 5주차다, 임신 6주차다 이런 게 내가 임신된 지 5주차다, 6주차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배란이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한 달 주기에 그 생리주기 가지신 분들은 배란일이 생리 시작일 기준으로 한 2주 후쯤 되기 때문에 그 2주를 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신 5주차다 그러면 배란일 2주를 빼고 생각해서 실제 내가 임신된 지는 3주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보통 착상혈이랑 생리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착상혈이랑 생리, 개인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테스터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생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피가 난다. 테스터기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은 생리일 수 있거든요. 생리가 조금 지연되는 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켜보셔서 생리 평소에 양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생리가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스터기는 음성인데 출혈량이 생리 같지가 않다. 너무 소량의 출혈만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부정출혈이에요. 요거는 산부인과 오셔서 부인과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터기가 양성인데 피가 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착상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착상혈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없는 말이고요. 임신 중에 생기는 출혈은 초기 임신 중 출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 착상한 거랑 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는 없어요. 즉 착상한다고 해서 피가 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임신 초기에 피가 나는 그 원인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확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자궁 내막에서 일시적으로 소량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거는 유산 가능성이 혹시 높거나 혹은 비정상 임신, 자궁의 임신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도 임신 중 초기에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진찰 받고 진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신 초기에 생기는 출혈의 원인으로는 자궁 경부에 염증이 있거나 혹은 질 내에 상처가 있거나 그럴 때도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부인과에서 진찰하시고 자궁 경부에 염증, 용종, 상처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원장님, 이런 증상들이 의심돼서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이게 안 뜰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임신이어도 테스터기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테스터기로 결과를 보려면 우리가 관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3주 후는 지나야 소변 검사로 우리가 자가로 확인하는 테스터기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는 얼리 테스터기라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얼리 테스터기도 적어도 관계일 이후로 2주는 지나야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난 더 빨리 알고 싶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관계일 이후 한 10일 지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신 확인 후에 너무 빨리 가면은 아기집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언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임신 5주차가 돼야 아기집이 보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의심이 되는 그 관계일에서 한 3주는 지나야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일단 임신을 확인했는데 네. 병원을 가기 전까지 주의해야 할 점들, 좀 음. 지켜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를 너무 주의하려고 하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선에서만 지키면 되는 건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약 아무거나 먹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실 특별히 할 건 없거든요. 뭐 라면 드셔도 되고요. 사실 커피도 드셔도 돼요. 카페인 있는 걸로 편하게 지내다가 오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일상생활 잘 하면서 지내는데 조금 이럴 때는 그래도 병원에 빨리 와라 이런 증상들도 있나요? 피가 나는 경우에는 와야 되는데 살짝 소량 묻는 출혈이 잠깐 있다 지나간다 이 정도는 사실 지켜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속옷이 젖을 정도의 출혈이 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건 바로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묵직하게 불편하다 이 정도의 복통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힘들다, 허리를 펴기가 어렵다 이 정도의 복통이어도 정상 임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임신인지 모르고 커피, 술, 아니면 막 회 같은 거 날 것 음식 먹고 네. 영양제도 막 챙겨 먹는 대로 다 챙겨 먹고 그러다가 지나서 이제 임신인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마음이 엄청 불안할 텐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했던 행위나 뭐 먹을 것 때문에 나의 아기가 기형아가 될까봐 그거를 제일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신 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먹었다, 쉽게 임신 5주차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세포가 제대로 분열도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즉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세포는 나중에 아기의 머리가 될 거고, 요거는 손가락이 되고, 요거는 심장이 되고, 이렇게 각각의 장기 분화가 아직 진행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에 내가 했던 것들은 아기의 장기 기형을 유발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뭐 이런 게 영향을 정말 미쳤다고 하면은 아기가 제대로 세포 분열이 진행이 안 되면서 초기에 이제 그만 자라서 계류 유산이 되거나 혹은 아예 착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초기에 했던 행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근데 막 이런 음식들 초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파인애플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네.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도 진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닭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기가 닭살이 된다, 뭐 파인애플 먹으면 유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당연히 다 드셔도 되는데, 물론 어떤 특정 제품만 나는 막 매일 먹어, 파인애플을 하루에 막 한 개씩 나는 임신기간 내내 먹겠다,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음식을 과용량으로 드시는 거 말고는 특별히 임신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진짜 좀 위험하다,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흔히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탈모약. 탈모약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탈모약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드시는 게 피나스테리드라는 탈모약이에요. 요거는 태아한테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 중에는 복용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산모가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복용 중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중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신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남편이 복용하는 것도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복용하시는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복용 중인 남편분이 임신 시도하실 때 그 정자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게 정자에까지 가려면 그 도달하는 약물의 용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태아 기형을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드름약. 흔히 피지 조절제 이소티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태아한테 기형을 유발하기도 해요. 뭐 중추신경계 기형이나 안면 기형 같은 거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소티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중단하고 한 달 지나서부터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메소트렉세이트라고 하는 항암 치료제인데요. 이걸 꼭 항암 치료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전 임신일 때 자궁이 임신 때문에 이 주사제를 썼거나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있으셔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절대 금기되는 약이고, 약 사용하시고 적어도 3개월 지난 다음부터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발프로이க் 애시드라는 계열의 항경련제 같은 경우에도 폐활경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경련제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약 드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발프로이ಕ್ 애시드 같은 약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중단한 그 이후에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난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건데, 요즘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불안도가 높아진 이유는 저는 산모들이 너무 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터넷 매체가 너무 발달을 하니까 정보가 막 너무 쏟아지는 거여서 거기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저는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맘카페. 맘카페가 물론 유익한 것도 있는데, 맘카페는 익명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근거 없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산모들은 굳이 맘카페에 글을 쓰지 않아요. 대부분 뭐 안 좋은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안 좋은 케이스를 주변에서 듣거나 그런 얘기를 뭐 받거나 이제 하는 분들이 거기다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맘카페는 보면 볼수록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나와요. 누가 뭐 때문에 유산을 했다더라, 누구는 뭘 어떻게 해서 기형아 출산을 했다더라, 이런 걸 이제 보면 나도 이거 했으니까 유산할 것 같고, 나도 이거 했으니까 기형아를 낳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 괜히 그런 걸 계속 보면서 불안해하시고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너무 경쟁적으로 산모들이 임신 기간에 지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신 확인하자마자 이 조리원을 예약을 안 하면 그 조리원 못 간다더라, 뭐 어디 대학병원에 무슨 유명한 그 교수님은 빨리 예약을 안 하면 분만을 그분한테 못 받는다더라. 저는 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리원? 거기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정말 꼭 분만을 해야 되는 그런 고위험 산모들은 언제 가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작은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생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그 임신 기간을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불안하다, 모르겠다, 이거 써도 되나? 그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맘카페를 뒤지실 일이 아니라 산부인과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산부인과가 정말 많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기가 너무 쉽고, 또 진료 볼 때 진료비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험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집에서 계속 인터넷 보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제대로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아기 잘 있는지 보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